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 누가 될까 그런 얘기 많죠. 그런데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합니다. 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당대표 사퇴했죠. 왜 당대표가 사퇴하냐? 비대위원장 와야 되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도 조만간에 사퇴하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 누가 오냐? 조금 무게감 있고 존재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준석은 맞지가 않죠. 그런데 김기현이가 사퇴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김기현이랑 김무성이랑 저 유승민이랑 뭐 홍준표랑 뭐 당 출신들 있죠. 예전부터 늘 이름을 알려왔던 나경원이라 황교안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달리 부르는 것뿐이다. 이준석은 그 조직 내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누구로 오냐? 저는 이준석 온다고 봐요. 그 이준석이가 왜 오냐?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준석은요 내년 총선용으로 쓰인다고. 무슨 뜻이냐? 대선 때 이준석 당대표인데 이겼죠. 대선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도 이겼죠. 어떻게 보면은 김세희가 가용석을 경기도의사로 보내가지고 선거를 망친 거 아니에요? 그쵸? 또 그런 분탕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냐?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준석 만세에서 보수가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기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김세희와 같은 사람들이 특히 김소연, 오상종 이런 사람들은 애국 보수라는 이름 하에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깔간다. 문제는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장 되면은 비대위원장은 믿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의 고달픈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아니 왜 보수 우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이 지지를 못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당으로 치면은 우리공화당이 정의당한테도 밀리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념과 사상은 우리공화당이 하고 있는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 목적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요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죠. 아마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은 김세희가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는데요. 지금 사안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자, 이재명이 인천 계양 을에 나오면은 그 이재명 잡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죄다 나올 거 아니야. 황교안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니면 한동훈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인천 계양 을에 가든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비례대표로 해서 도망갈 거란 말이야.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은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종로에 누가 나오냐? 용산은 누가 지키냐? 서초에는 또 누가 대장이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지금 뭐 영남권 사람들 전부 다가 뭐 갈아야 된다. 영남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블 스코어로 진교훈이가 김태우를 누르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저 분위기로 가면은 더불어민주당 180석, 200석 내년 총선에서 나온다. 이런 기류가 있으니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만든 거는 혁신위원이었잖아요. 인유한이라고. 근데 혁신호 7개 정도 발표하기로 했는데 5개 정도만 하고 조기로 해산했죠. 그 중에서 1호가 대사면이었죠. 징계받은 사람들.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그럼 이준석은 왜 대면 사면을 해줬냐? 이준석 너보고 총선에서 나가라는 거야. 총선에 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김기현이 이준석에 서포트하는 사람이었다. 빨리 눈치챘어야지. 그리고 또한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대표 자리를 빼앗겼다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저거는 내 건데 그 생각이잖아. 이준석이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할 수 있다.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김종인 역할하는 사람 있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비대위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또 비대위에서 뭐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더라.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장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장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들 사람들은 다 한패이기 때문에요 자리 논아먹는다. 또한 무슨 뭐 불출마 선언하는 거 있죠. 장제원 불출마, 김기현은 사퇴하고 이제 불출마하겠죠. 그 다음에 권성도도 불출마하겠죠. 근데 이런 불출마하는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라 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관으로 들어옵니다. 장관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쪽으로 내려가고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들은 장관 쪽으로 뽑아가는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준석을 믿고 총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선 때 만약에 우리 쪽에서 이준석이가 대통령 후보고 저쪽에서 이재명 나왔어.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냐 하면은 당연히 이재명이가 이준석을 짓밟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인물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냐라고 할 때요 많이 원해요. 지금 여론을 보고 있으면요 부산 엑스포 못했죠.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획 돌아갔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명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지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금전적인 지원 내지는 경제가 살아나는 거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뭐 이념이야 어떻게 되든 그거는 이념은 일반 사람들한테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다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고통이 필요하더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가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이유가 있다. 지금 국민 경제가 개박살 나고 있죠. 물가는 오르고 갚아야 되는 이자는 높아지고 그리고 경제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대안책으로 뭘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재명한테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총선에요. 이재명이가 비례대표로 도망가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그게 괜찮겠다고 판단되면은 저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는 그렇게 결정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 이낙연, 야 이낙연 무슨 뭐 창당 만든다 하는데 저기 창당 만든다 하면요 이재명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이낙연 뒤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 내에서요 헌집 권력인 과거 권력인 문재인과 지금의 현 당대표로서의 이재명 그 권력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문재인 쪽 사람들까지 조국을 포함해서 뭔가 어울려가지고 같이 가겠다 통폐합이다 라고 할 것 같냐라고 할 때 전 그렇게 갑니다. 뭐 내년도 친당 뭐 창당한다 이낙연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 세력한테 공천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고 이낙연이 당을 만들어서 나간다? 상상도 못합니다. 왜? 행여나 이재명이가 잡혀 들어간다 하면은 그 당의 주인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입니까? 당연히 비대위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낙연이가 올라오겠죠. 저는요 내년 총선은 이재명 이름으로 치르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낙연이가 모든 효과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초유의 기로 사이로 해서 이낙연이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꼬꾸라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뭐 옥중공천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과정 중에서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송영길이가 다음 주 월요일날 구속이 되냐 안 되냐 하고 있어요. 구속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구속된다고 봐요. 유창훈 판사라 그러는데 구속됩니다. 왜 구속이 되냐? 너무 확실하거든. 검찰에서 8개월 동안 수사를 해봤는데 증거가 명확하고 돈 줬다는 사람들이 다 수두룩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은 뭐 구속이지 뭘. 재판장에서 다루겠다 한다면은 재판에서 다뤄야죠. 그걸 알고 손영길이가 민주당 탈당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야 그 돈 받았으면은 혹은 돈을 줬으면요 준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영길은 끝났어요. 전형적인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진영 혹은 좌파 진보 진영에서 했던 돈으로 정치하는 거. 돈으로 정치 못하면은 정치인이 아니죠. 원래 정치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와, 비대위원장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120석, 130석은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요, 급이 안 맞아요. 대통령께서 친박 열풍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급이 안 맞아. 저런 것들은 이준석 라인에서 하는 거야. 이준석이 탈당을 한다 안 한다 계속 전언하는 이유가 이준석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기현이가 지금 탈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에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은 이준석이가 27일 날 신당 만든다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12월 27일 그 전에 저거 왜 하냐? 이준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치판을 잘 보고 있으면요,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되면 또 보수 유튜버들 개 돼지 마냥 떠들면서 뭐 내년 총선 망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걔들 말 듣지 마세요. 그들은요 원래 그렇게 해서 관심받아서 슈퍼챗 광고 수익 이런 사람들이야.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되는 거에 대해서 제 말이 맞죠. 제가 늘 1년 전에도 그 얘기 했죠. 그리고 또한 유승민이 될 수 있다고 봤죠. 유승민이 되거나 이준석이 되거나. 그런데 비대위원장 되면은 윤석열 정부와 어떤 거래를 하냐면요,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세 가지 찍었죠. 친윤이면서 검사이면서 뉴페이스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받을 거예요. 친윤이면서. 아마 지금 파악된 거는 전국에 22명이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 것들을 공천권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공간이가 되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부리든지 간에 새로운 당대표를 하든지 간에 그러한 같은 것들은 누가 다 수락하게 되느냐? 이준석이 다 오케이 합니다. 유승민이 다 오케이 하고 그런 거래 아래서 내가 비대위원장 되겠다. 내가 그거 확실하게 챙겨주겠다. 라고 됐을 때 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도 오케이 이준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낙동과 오레알이 됐냐? 김소연이랑 김세희가 된 거예요. 김소연은 뭐 복당하겠습니까? 김기현이 저런데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오면은 복당하겠어요? 못하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 상황은 이게 가장 올바르다. 나머지 무슨 유동균, 유창훈이 쫄았네, 이재명 큰일 났네, 이준석 뭐 인생 끝났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걔네들은요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 짓고요. 이거는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